사전 계획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충북에서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세 번째 보는 코로나 수능이었는데 충북의 결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퇴직자에게 주는 순금 메달을 받지 못했다며 한 퇴직 공무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법원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청주 서원경찰서와 증평경찰서 신설이 하세월입니다. 개청 시점이 2025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MBC가 고발한 LH 공공임대주택 성면 불법 철거와 관련해 주민과 철거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됩니다. 실효성의 우려도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오늘 충북에서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 치른 세 번째 수능이었는데요. 충북의 결시율은 충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새해째 모습을 감춘 응원전. 차분한 만큼 긴장감은 더 두드러집니다. 고등학교 3년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발열 체크를 거쳐 교실로 이동합니다.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어머니는 안고 있는 아들을 한참 동안이나 놓질 못합니다.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간 뒤에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마음속 간절한 응원도 보냅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교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던 부모들. 드디어 굳게 닫혔던 교문이 열리고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가족들은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여줍니다.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3년 동안. 그 한 만큼 실력 발휘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죠. 집 가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쉬고 싶어요.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올해 수능은 충북 37개 시험장에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 10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 50명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 7명도 별도 시험장과 분리된 시험실에서 큰 탈 없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올해 12,600여 명이 응시했는데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3.4%로 15.4%를 기록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수능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다수가 결시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수험생 3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등의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9일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각 학교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 성안길에서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12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도 국정조사를 꼭 관철하겠다면서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별로 본부를 설치해 거리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국민 서명운동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당원운동이라면서 국회로 돌아가 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퇴직 공무원이 4, 5급 퇴직자에게 주던 순금 메달을 자신은 받지 못했다면서 충청북도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달 지급 관행을 자기 차례에 없애서 손해를 봤다는 건데 1심 법원은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청에는 약 1년 전까지 독특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4, 5급 공무원이 퇴직할 때마다 같은 직급 후배들이 돈을 걷어 순금 메달을 만들어 준 겁니다. 5급 이상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한 냥까지 원하면 현금으로도 줬습니다.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인데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직과 맞물리면서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공무원이 늘어났고 빈자리가 개인별 납부액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탈자 폭증을 불렀습니다. 찬반 투표 끝에 응답자의 70%가 반대하면서 지난해 10월 관행은 폐지됐습니다.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마인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폐지에 동참했던 사항입니다. 꾸준히 돈만 내고 금메달을 못 받게 된 첫 퇴직자는 43명. 이 가운데 7년가량 메달비를 분담했던 퇴직자가 자신의 메달값인 210만 원을 달라며 충청북도에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 메달 지급은 충청북도 주도로 맺은 채권 채무 계약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충청북도는 특정 직급 공무원끼리 스스로 만들었다가 폐지한 관행으로 도와는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돈을 걷고 메달 구입 등을 대행한 건 선배이자 동료들을 도운 것일 뿐 예산을 쓰는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우 차원으로 어떤 운영의 편의를 지원한 사항이지 도에서 어떤 기관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개입하여서 운영 중단이라든지 폐지에 관련해서 개입한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로서의 어떤 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요. 1심 법원은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청북도가 퇴직 메달 내지 상당액 지급을 약정했다거나 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건 퇴직자는 항소한 상태. 변호사 없이 했던 1심과 달리 패소하면 충청북도에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게 돼 메달값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데도 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지침에 따라 퇴직자에게 예산을 쓸 수는 없다며 패소할 경우 원고의 납부 기간에 메달을 받아간 다른 퇴직자들에게 배상금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경찰이 청주 서원경찰서와 증평경찰서를 신설하겠다고 한 지 벌써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원래 내년 말이면 두 경찰서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아직 첫 삽들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신설이 결정된 청주 서원경찰서 부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 개청을 앞두고 지금쯤 건물이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3, 4년은 된 것 같아요. 이거 부지가 이렇게 된 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방치돼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돼서. 설계 과정에서 집안을 조사했더니 땅이 늪지처럼 연약해 예정에 없던 보강 작업이 생겨난 데다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가 폭등해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느라 아직 설계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증평군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하필 부지로 고른 땅이 주변보다 낮아 역시 부지 보강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 승인을 거쳐 공사비 55억을 더 따내느라 기본 설계가 늦어져 실시 설계 등 이후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는 겁니다. 차로 한 15분 내 15분, 20분 끌려보러 가려면 다 걸로 가야지 막 계산으로.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해지. 각각 부지도 일부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착공은 서둘러도 2024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경찰서의 개청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2025년 말로 2년 미뤘습니다. 저희가 25년 개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규칙도 개정하고 인원도 충원하고 건축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 398명에 비해
청주 세계서 경찰관이 655명으로 1.5배 이상 많고 3만 7천 명 인구를 보유한 증평도 관할 인구가 비슷한 전남 장흥서, 경남 함양서, 강원 영월서 3개서 평균에 비하면 경찰관 1명이 2배 가까이 더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치현입니다.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 장부에서 교사 등 공무원 37명의 신원이 무더기로 나오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을 경악할 일이라고 논평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은 청소년 성매매 등 교원과 직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모든 성사건은 경중에 관계없이 중징계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5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기섭 진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군수 측이 특정 단체의 지지 선언을 언론에 공표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송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MBC가 고발한 LH 공공임대주택 성면 불법 철거와 관련해 해당 단지 주민과 철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LH가 건강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복기가 긴 성면 질환 특성상 정작 과학적인 노출 평가는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전국 16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성면 자재를 무방비 상태로 불법 철거한 LH가 사후 조치로 건강 영향조사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조사하려고 나섰다가 조사 대상 축소 논란을 불렀던 LH는 철거 작업자 80명과 단지당 주민 15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 수행기관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1차 검진 후 성면 질환 의심자에 대해선 흉부 CT 촬영, 폐기능 검사 등 추가 검진을 벌여 성면 질환 진단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성면 피해 인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지점과의 거리나 당시 날씨 등에 따라 성면 노출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과학적 분석 없이 조사를 설계해 실효성의 우려도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 자체를 이제 재현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성면의 비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야 되고요. 대기 샘플링을 통해 갖고 어느 지역까지 성면이 비산되어지는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피해 범위를 산출해야 됩니다. 조사 범위를 정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거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성면 질환 잠복기는 짧아도 10년 이상이라 이번 일회성 건강영향 조사 결과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면의 경우 특히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부는 LH로부터 피해 우려 노동자와 주민들의 최종 명단을 받아 추후 피해 구제의 토대가 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LH는 조사 전문기관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로 2가의 건축자재 매장에서 불이 나 1층 건물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바로 옆 모텔로 번지면서 투숙객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훔쳐 시속 200km 속도로 도주극을 벌인 청소년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9일 체포에 앞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구인장이 발부돼 있던 17살 운전자를 대구 서부 보호관찰소로 신병을 넘기고 도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17살 공범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체포됐던 14살 중학생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단순 동승자로 확인돼 석방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청주시를 상대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직영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은 청주시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생활 폐기물 노동자 직접 고용을 두고 청주시가 타당성을 논의하는 내일 오후에도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 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에 도민 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특별법 입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매우 찬성이 35.6%, 찬성하는 편이 29.4%로 찬성 의견이 65%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나 매우 반대한다는 답은 21.3%였습니다.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는지 물음에는 공감한다가 64.8%, 공감하지 않는다가 32.1%를 차지했습니다. 청주 오창 방사광 가속기 입지 주변에 생태에너지 공원이 조성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